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기법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미술 시간으로 조형의 기본 요소 중 점, 선, 면, 형과 형태 디자인까지 스케치 개념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김영수의 표현기법, 지금은 투시도 시간으로 투시도와 투시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이라고 해도 투시도법으로 입체화를 시키고 거기에 펜이나 색연필, 마카, 물감, 에어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마감재의 질감 표현까지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거의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지만 건축가나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디자이너가 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시도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시도는 평면도나 인면도 등의 자료를 가지고 투시도법을 사용하여 2차원적인 평면 위에 3차원처럼 보이는 완성 예상도를 그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면을 알아야 하고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감각 등 최소한의 지식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투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미술 시간에 원근법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멀고 가깝다는 건데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는 법이죠. 그림에서 표현하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멀리 있는 선은 가늘어 보이고 가까이 있는 선은 굵어 보이죠. 물체도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런 표현은 멀리 있는 건 색의 채도가 낮고 명도차는 적으면서 가까이 있는 건 색상의 채도가 높아지고 물체의 명도차는 보다 커지겠죠. 물론 화가마다 그 차이는 다르겠지만요. 자, 간단하게 도로가 있는 바닷가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선을 그려보고요. 곱게 뻗은 직선 도로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만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여서 없어지는 점이라 해서 소실점이라 합니다. 투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봇대가 있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가로수가 있다면 물론 나무의 크기는 같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투시도와 투시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바로 소실점입니다. 모여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죠. 평면상에서 평행한 모든 선들은 수평선상의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전제가 바로 투시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현대에서 풍경화와 투시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풍경화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화가의 여러 가지 표현 능력과 직관적인 감성에 따라서 화폭에 옮기는 것이고, 투시도는 아직은 평면도나 인면도 등 도면으로만 있는 것들을 투시도법이라는 입체 도학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완성 예상도로서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시도는 주로 건축과 함께 발전되어 왔는데, 건축가가 평면도나 인면도 등 설계 도면을 완성하여도 일반인, 즉 건축물 의뢰자들은 그 건축물이 실제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들은 설계자 자신도 완성된 형태로서 또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시도를 그리는 목적은 첫째, 형태나 미적인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한 것이고요. 둘째, 설계 작업 시 미처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수도 있는 손실이나 구조적인 결함과 낭비의 예방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시도란 앞서 말한 목적들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확한 입체 도학을 필요로 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투시도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알베르티의 회화론에서 원근법이 이론화가 되었고, 그보다 먼저 인물인 브루넬리스키의 전기를 쓴 바사리의 표현을 빌리면 평면도와 측면도의 시각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입체를 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투시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리는 단계에 따라서 보면 도면이 없어도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개념의 투시도가 있는데, 이때는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마카 등으로 약간의 질감 표현 등 구획 정리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형태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한 와이어 프레임 개념의 투시도, 물론 펜이나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할 수도 있고 정확한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 도면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실제 시공 전 디자인 검토 및 고객에 대한 브리핑용으로 이때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정확한 투시도법으로 작도를 하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이용하여 건축 마감재의 색상이나 질감 표현까지 상세 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완성 예상도로서의 순기능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물과 화면, 우리 픽처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림이 그려지는 면의 기울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X, Y, Z 세 방향의 선들이 존재하는데 투시도가 그려지는 화면을 향하여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1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 3소점 투시도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보통 실내 투시도나 단일 건물인 경우에는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수평선을 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 있는 사람 눈높이에서는 모두 표현하기가 힘든 복합 구조물이나 여러 동의 건물들 또는 도시계획이나 항만 등의 시설물 등을 그릴 때는 새의 눈높이로 가정하여 그렸다 하여 조감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용어를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투시도법에 들어가면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과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 그리고 투영도의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선으로만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때 내가 서 있는 점, 눈을 아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비주얼 라인이라고 합니다. 시선은 무한대로 계속할 수도 있겠죠. 내 눈은 시점이죠.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걸 아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눈의 위치죠. 자,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그림이 그려지는 면이 투명한 유리창이라고 생각하고 투명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유리창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유리창이 이 사각형 벽면과 나란하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픽처 플랜이라고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화면도 마찬가지 수직이니까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요 위에 이 면을 아이 레벨, 눈높이 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내 눈높이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바닥면을 그라운드 레벨 지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체가 다 바닥면이죠. 이거를 입체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입체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이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직으로 지금 어떤 사각형 면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고요. 여기는 I 포인트입니다. 시점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그림이 그려지는 면이
투명한 유리창이라고 생각하고 투명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화면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다음 바닥으로부터 눈높이까지의 길이를 바닥면과 평행하게 그려보면 이 면이 눈높이 면이 되는데 물론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이때 수직으로 서 있는 화면과 눈높이 면이 교차하게 되는데 이 교차선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비주얼 라인, 시선은 얘기를 했었지요. 내 시점으로부터 물체의 각점을 지나는 선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시선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이 비주얼 라인 시선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입체로 보면은 이 화면이라는 게 화면 안에 이렇게 수평선도 있고 바닥면과 이 화면이 만나는 건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했죠. 요 라인은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화면과 겹쳐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체화를 시킬 때 중요한 거는 바닥에 요 점을 서 있는 점, 스탠딩 포인트, 입점 또는 스테이션 포인트, 움직이지 않는 점, 정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투시도를 그릴 때는 이 정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화면과 이 물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약간 앞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화면입니다.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A와 B가 그려지고 여기는 A1, B1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서는 화면이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화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화면이 되기도 하고 그라운드 라인도 보이고 화면 안에는 수평선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A, B, E1이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에서는 화면과 물체가 같이 있으므로 거기서 실제 스케일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자, 화면이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화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수평선도 이렇게 또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시선이 화면을 통과를 했는데 어디를 통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푼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굳이 해석을 하면 족선이라고 하는데요. 요 라인, 물체의 하단 지점과 내 스테이션 포인트, 서 있는 점, 스탠딩 포인트, 점을 연결한 이 선을 푼 라인이라고 합니다. 족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푼 라인과 화면의 바닥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위쪽으로 수직선을 그리다 보면 실제 물체에서 내 눈까지 연결한 이 비주얼 라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 점과 이 점이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빨간색 화면에는 이렇게 물체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A점 있고 A1, 이쪽은 B와 B1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저 뒤에 있는 물체가 이 앞쪽에 있는 화면 안에 그려졌습니다. 당연히 물체는 뒤에 있고 화면은 앞에 있으면 그림은 화면에 맺히는 이 화상은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화면이 이렇게 앞에 있지 않고 화면이 뒤쪽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선이 있고요. 바닥은 그라운드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 내 시점으로부터 물체를 지나는 연장선, 비주얼 라인, 시선이라고 했죠. 만나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와 B점이 있을 거고 여기는 A1과 B1 지점이 있겠죠. 여기서도 그려볼까요? 화면이 이런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는 A와 A1이 있고 이 지점은 B와 B1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체가 그만큼 커졌죠.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빛 광원이 여기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뒤쪽에 화면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는 커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2차원적인 평면 위에 그렸던 투시도들도 정확하게 축소 확대가 자유롭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로 교과서적인 방법에서는 이렇게 물체가 화면에 걸치는 걸로 그려가지고 앞으로 오면 확대, 뒤로 가면 축소 이런 개념으로만 작업을 했었죠. 자, 화면을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라인과 이 화면이 만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정점, 스테이션 포인트에서부터
물체를 지나는 이 연결한 푼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푼라인과 화면이 이 뒤쪽 화면과 만나는 점은 여기고 여기였죠. 이 점과 이런 점들이에요. 찾아놨지요. 그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고 A1이나 B1 점을 찾을 때는 위로 올라갔고 바닥면보다 내려갔네요. A, B점은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위아래로 그려보면 시점과 이 시점이 나왔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A1 시점이 되고 여기는 B1 시점이 됐습니다. 처음에 있던 이런 사각형의 물체가 화면과 나란히 있을 때는 실물 그대로 1대1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이제 화면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뒤로 갔을 때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 투시도 도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삼각자라든가 제도판 위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프리핸드 스케치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워 보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투시도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